불륜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지라는 곳이 따로 있죠. 만약 내 와이프가 그곳을 자주 간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바람을 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와 자극이 많은 곳에 자주 노출되는 여자는 마음이 흔들릴 확률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성지가 어딘지 알면 그만큼 공덕은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죠. 자주 오가는 장소, 반복되는 접촉, 나누는 대화, 그 안에 감정이 생기고 스킨십이 이어지고 결국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유독 바람이 자주 피어나는 공간, 다시 말해 여자들이 외도를 시작하는 실전 포인트 5곳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면 감시도 가능하고 접근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지인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감사드릴게요. 직장은 불륜이 일어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고 스트레스도 같이 받고 웃고 욕하고 밥 먹고 야근까지 하다 보면 동료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리거든요. 남편보다 더 오래 붙어있는 남자.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점점 사적인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퇴근길 동행. 그런 당연한 일상들이 쌓이면서 감정선이 엇갈리고 우연한 스킨십이 허용되고 결국 마음과 몸이 연결되죠. 특히 팀장과 여직원, 의사와 간호사, 교사들끼리 위계가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구조에서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사례들의 공통점입니다. 불륜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은 그 씨앗을 꾸준히 키울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 같은 곳이에요. 심지어 불륜 상대와의 오피스텔을 직장 근처에 따로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분 거리, 점심시간 30분이면 충분한 거리. 밖에서 보면 그냥 점심 나간 줄 아는데 실은 바로 옆 건물에서 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불륜의 온상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인간관계가 넓고 유난히 직장에서 밝고 야근이 많다면 한 번쯤은 분위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일상이 바깥의 남자와 정을 나누는 루틴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불륜이 많이 피어나는 두 번째 장소, 바로 운동입니다. 땀을 흘리면 경계가 무너지고 함께 움직이면 금세 정이 붙어요. 특히 골프, 등산, 자전거, 배드민턴 같은 레저 스포츠는 자연스럽게 접촉이 많고 동행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죠. 같이 클럽 가고 필드 나가고 뒤풀이 가고 여행도 함께 갑니다. 이쯤 되면 운동이 아니라 거의 연애 루틴에 가까워요. 특히 골프는 시간이 깁니다. 라운딩만 해도 4에서 5시간. 그동안 눈 맞고 농담 섞고 술까지 들어가면 그날은 어디서 끝날지 모릅니다. 산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구간에서는 손을 잡고 가방 들어주고 같이 사진 찍고 텐트 치고 쉬면서 감정이 쌓여갑니다. 혼자 시작했더라도 누구 하나는 반드시 먼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바닥엔 말이 있습니다. 운동 동호회에서 시작된 불륜은 일상보다 오래 간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명분 덕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만약 여자를 꼬시고 싶다면 운동 모임을 노려보세요. 특히 갓 가입한 여성, 장비는 새 건데 어색한 몸짓을 가진 사람. 그런 여자는 아직 정착 전이라 방어도 약하고 다정한 말투 하나에 쉽게 반응합니다. 도와줄까요? 라는 말이 이 세계에선 입장권입니다.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요즘 제 영상 끝까지 보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쓰리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도와주세요. 세 번째 불륜 성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구청 자치 프로그램. 여기가 요즘 불륜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 좀 해보려고요. 몸이 뻐근해서요 같은 말 한마디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요. 수영, 필라테스, 탁구, 요가, 줌바. 대부분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강사와 수강생 사이에 신체 접촉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팔을 만지고 자세를 잡아주고 허리를 교정해주면서 거리가 좁아지죠. 게다가 수업이 끝난 뒤엔 커피 한 잔, 저녁 한 끼. 같은 동네 사람이니 자주 마주치고 대화도 금세 사적이 됩니다. 한두 달만 지나면 이름도 알고 사는 곳도 알고 가족 얘기도 스치듯 오갑니다. 거기서 정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무엇보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센터 갔다 올게 라는 말은 핑계가 아닌 허락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선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연애의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자를 꼬시고 싶다면 이런 생활체육 공간에서 관찰부터 시작하세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 강사와 눈을 자주 마주치는 사람, 복장이 유독 세련되거나 유난히 꾸미고 오는 사람. 그런 여성은 이미 관계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틈에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면 됩니다. 생활체육의 진짜 운동은 마음을 푸는 쪽이니까요. 네 번째 장소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경계가 무너진 관계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사람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불륜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육아 현장 학부모 모임입니다. 아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대화, 학교 일정, 선생님 이야기, 급식 소식처럼 평범한 대화가 어느새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같은 반 엄마, 아이 친구의 아빠, 운영위원회, 치맥 모임.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고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내 아이를 위한 관계라는 착각 속에서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자주 마주치는 얼굴. 오랜 친구처럼 익숙해지면 마음도 의심 없이 열리죠. 한번 다리를 건너면 끝이에요. 육아라는 명분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게다가 부부끼리 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캠핑, 바비큐. 서로의 배우자를 너무 잘 알게 되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실제로 친구 남편과 혹은 남편 친구 와이프와 바람이 나는 케이스도 아주 흔합니다. 만약 여자를 꼬시고 싶다면 학부모 모임을 주목하세요. 혼자 참석하는 엄마, 유난히 눈을 많이 마주치는 사람, 말끝에 자주 웃음이 묻어나는 사람. 그런 여자는 이미 육아 외에 무언가를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요즘 아이 때문에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5번째 공간을 듣고 나면 저를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곳, 그리고 그래서 불륜이 더 자주 일어나는 곳, 바로 종교 공간입니다. 교회, 성당, 절.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명상을 하지만 마음을 열고 속을 터놓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흔들립니다. 특히 성가대, 선교팀, 신도 모임처럼 자주 모이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룹은 더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정서적인 친밀감이 금방 깊어지죠. 거기다 남편보다 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남자, 아내보다 더 나를 알아주는 여자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럴 리 없다는 그 신뢰, 그게 방심이고 그게 허점이에요. 만약 여자를 꼬시고 싶다면 그 허점 이해하세요. 마음이 착하고 가정적인데 왠지 눈빛이 쓸쓸한 여자, 혼자 앉아 기도하거나 말없이 봉사만 하는 여자. 그건 믿음의 자세이기보다 외로움의 패턴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교리도 원칙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많이 지치셨죠? 이 한마디가 그녀의 신앙보다 먼저 가슴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소들, 이 공간에 간다고 해서 모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불륜이 더 자주 시작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단 하나예요. 이런 공간은 여자의 마음이 가장 먼저 느슨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외롭고 지칠 때 반복해서 마주치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심만 하지 마세요. 그런 구조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오가고 어떤 계기로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배워야 합니다. 분류는 남의 이야기지만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내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덕의 기술이죠. 우리는 이걸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분석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실전에 써먹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배우는 자만이 여자를 얻는다는 것.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여자 심리, 연애 이야기를 배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만큼 확실하게 알려주는 영상 못 보셨을 거예요. 여유가 되신다면 미쓰리 커피 한 잔 사 마시라고 회원 등록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여자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또는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였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에 끝!